접속에 감사합니다. 흥병입니다. 그래서 탑이 이후에 넥스트 디스차지가 가능한지 지금 현황이 어떤지 저희가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아까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 2019년부터 FDA가 로리스 시비어 AS 환자에도 승인이 돼서 지금 보시면 가이드라인 자체가 이제 뭐 로리스크 환자에서도 많이 이제 타비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리스크 시비어 AS를 타비로 치료할 수 있는데 근데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과연 치료를 할 것이냐. 그래서 미니멀스틱 타비라는 컨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니멀 세데이션, 미니멀 리스크 타비, T 하지 않고 TT나 아이스, 그다음에 세데이션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하는 방법. 컨벤셔널 타비는 전신 마취에 TE 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지금 미니멀스 타비 쪽에서 가고 있고 보시면 미니멀스 타비한테 중요한 건 당연히 풀프로스터 워크업이 중요합니다. 프로스터 리스크가 낮아야 되고 잘 메저를 하고 어떤 사람 리스크가 낮고 이런 분들 잘 따져야 되겠고 그다음 페이프로스터 케어를 잘 해서 마취나 에코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 이미 발표된 논문인데 미니멀스 어프로치 플러스 스탠더드 어프로치를 보시면 이렇게 미니멀스 어프로치 한 그룹에서 스탠더드 어프로치 한 그룹에 비해서 ICU 타임이나 입원 기간이나 뭐 전반적으로 다 좋고 심지어 이제 퇴원할 때 BMP 수치도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미니멀리스트 어프로치가 환자한테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당연히 그 다음에 코스트랑 랭스 오브 스테이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당연히 되어 있고 카프란마이를 보면 통계적 의미는 없지만 미니멀리스트 어프로치가 약간 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이제 코비드 19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상이 부족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세임 데이 디스차지를 고려해 보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논문이 나온 건데 모든 환자를 당연히 세임 데이 디스차지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표가 상당히 중요한 표일 것 같은데요. 당연히 나이가 많다든가 하이 리스크라든가 EF가 낮고 헤모글로빈이 낮고 INR이 늘어나 있다든가 알부민이 낮고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 환자들 그 다음에 상당수가 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이 많은데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컨트라스트를 많이 썼다든가 그 다음에 뉴 컨덕션 디스오더 그래서 번들 브랜치 블록이나 AV 블록이 왔다 이러면 당연히 세임 데이 디스차지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프로시저, 디스차지 플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해야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스터디 보면 609명 중에 미니멀스 타비를 한 사람이 448명, 그 중에 세임 데이 디스차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254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뭐 리듬 문제가 있고 한 10명이 또 뭐 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 있고 총 128명이었는데 이 128명을 마우스가 안 먹네요. 네, 보시면 세임 데이 디스차지 한 사람 29명, 넥스트 데이 디스차지 다음 날은 128명. 그래서 보시면 양궁간에 30일간 아웃컴은 차이가 없고 세임 데이 디스차지는 상대적으로 프로타민을 더 많이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30일간 봤을 때 잘만 분류를 해서 하면 그 당일날 퇴원하나 다음날 퇴원하나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국내 상황에서는 이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미니멀 스타비를 시행하는데 결국 맥마취, 저희 최소한의 이제 마취를 하고 퓨마럴 펑처를 하나를 하고 엘베어에이션 페이싱을 한 다음에 막을 때 프로글라이드가 피모시를 쓰고 그래서 얼리 앤 세이프 디스차지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맥마취는 마취과 선생님이 없이 캔랩에서 우리 간호사분들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고 프로토콜을 보여드리면 이게 진정 중 후 이렇게 의식 수준 15분마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은 처음에 이제 미다 또는 프리세덱스를 주고 5분 관찰하고 확인하고 또 불충분하면 또 추가로 주고 5분 관찰하고 이렇게 프로토콜을 마취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 프로토콜대로 탑이나 아니면 뭐 AP 버블레이션이나 아니면 뭐 말초혈관 프로시저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여 용량은 다음과 같고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발표된 거 보면 이렇게 맥마취와 전신 마취를 비교해 봤을 때 맥마취를 했을 때 토탈 하스피털 스테이가 더 감소되고 아웃컴, 디바이스 석세스, 얼리 세이프티, 클리니컬 에피커시 등은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뭐 꼭 전신 마취 아니라 맥마취로도 충분히 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퓨머럴 펑처를 하나만 합니다. 하나는 라디얼 펑처에서 피그테일을 넣고 그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큰 시스가 들어가면 반대편으로 피그테일이 들어갔을 때 피그테일이 조작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거를 라디알로 접근하면
훨씬 접근성도 좋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휴머럴 펑처 하나 아트를 줄임으로써 컴플리케이션 생길 확률을 훨씬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라디알 피그테일, 메인 디바이스,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보여드릴 와이어 페이싱 리들이 있습니다. 보통 피머럴 아트리 2개, 피머럴 베인 하나 펑처를 하지만 저희는 피머럴 아트리 하나만 펑처를 하고 라디알 아트리 펑처를 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템포럴리 리드를 이제 넣게 되는데요. 보시면 뭐 다 좋은데 가끔 보면 이제 이렇게 뭐 템포럴리 리드가 넘어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아주 미니멀하긴 하지만 일정 수준의 템포럴 페이스메이커를 넣으면 일정 수준의 카디악 탐포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RB 퍼포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파리 와이어에 원래 쓰던 그 펄스 제너레이터에 똑같이 연결하는데 이 끝에 엘리게이터 클립 같은 거를 갖다가 어공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영상을 보여드리면 그냥 살에다가 라디얼 펑처 하는 그 니들 하나 꽂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꽂고 마이너스는 사파리 끝에다가 꽂으면 됩니다. 마이너스는 사파리 끝에 꽂으면 보시면 페이싱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지탑이라고 이제 보시면 랜덤을 했습니다. 그래서 탑이하는 사람에 있어서 그냥 컨벤셔널한 템포럴 페이스메이커를 넣은 거랑 LV 페이싱을 했을 때 프로시절 타임 자체가 12%가 감소합니다. 저희도 해보면 이 템포럴이 안 넣고 LV 와이어 페이싱만 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통계적으로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고 플루로스코픽 타임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레디에이션 차이는 뭐 의미는 없었고요. 성공률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 뭐 여태까지 한 200케이스 정도 한 것 같은데 페이싱이 안 들어가서 템포러리를 다시 넣은 경우 딱 한 케이스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거의 100% 성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통계적으로는 의미는 없지만 보시면 다이렉트 와이어 페이싱이 RV 리드 페이싱보다 뭐 베이스는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이고요. 그래서 탐포네이드도 보면 뭐 다이렉트 와이어 페이싱도 1.3%, RV 리드 페이싱도 2.6%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다이렉트 와이어 페이싱이랑 RV 리드 페이싱은 애뉴럴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시술하다 터진 거고 순전하게 RV 퍼포레이션, RV 리드 페이싱에서는 발생하지만 다이렉트 와이어 페이싱으로는 웬만큼 사파리 와이어를 밀어넣지 않는 한 RV 퍼포레이션 생기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비용도 훨씬 이득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시술을 보시면 템포러리 페이싱이 없이 와이어 자체가 여기서 페이싱이 돼서 시술하는 볼론 익스펜더블과 셀프 익스펜더블 다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글라이드 2개를 걸어가지고 막으면 프로글라이드 2개가 서로 찝어가지고 나중에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적당한 비율로 꼭 생기고 그 다음에 적당한 비율로 잘 클로징 안 돼가지고 블리딩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몇 번 이제 탑이 프록토라 가서 보여드린 경우인데 프로글라이드 하나 넣고 거기다가 이 피모실을 넣고 프로글라이드의 노트를 이 피모실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끊고 하면 훨씬 성공률도 높고 깔끔하게 지혈이 잘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퇴원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타민이 여러 얘기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2020년도에 관찰 연구인데 677명이랑 그다음에 한 200명 비교해가지고 프로타민 주고 안 주고 그룹에서 프로타민이 더 메이저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이 훨씬 줄었다라는 이런 보고들이 있었고 반면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올해 발표된 건데 100명을 가지고 반반씩 나눠서 랜덤을 했는데 프로타민 주고 안 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랜덤 자체가 이렇게 N수가 크지 않고 그래가지고 좋은데 실리진 않았고요. 그래서 올 8월에 엄청난 이제 디스커션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타민 애프터 타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한 요거의 사이트에 있어서 찾아봤는데 당연히 PCI 이후에 루틴하게 그러니까 프로타민을 주는 분들은 100명에 하나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탑이나 테바, 에바, 그다음에 마이트랄 클립 등 이제 라즈보 디바이스를 쓴 경우에 있어서는 루틴하게 프로타민을 주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프로토콜을 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에서 할 때도 있고 캔룸에서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미니멀한 컨시스 애네시즈를 하고 필요하면 엔조 PCR 하고 프로글라이드 하나 걸고 시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레디알 어프로치로 피그테일을 넣고
LV 와이어링을 갖다가 성공한 다음에 사파리 와이어에다가 페이싱 체크를 하고 필요하면 밸브를 플라스틱 하고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할 때 LV 페이싱을 하고 에코하고 어디셔널 번원하고 ACT를 체크해서 PCI를 받지 않은 환자라면 프로타민 50ml를 갖다가 ACT 180 미만으로 천천히 10분에 걸쳐 슬로우 인퓨전을 시행을 합니다. 그 시행을 하면서 프로글라이드에다가 휘모실을 갖다가 포스트해가지고 같이 시술을 하고요.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 아주 깔끔하게 잘 막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데이 디스차지에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게 미국에서 넥스트데이 디스차지를 하는 그 병원이랑 협약은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저희가 회의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했던 건데요. 당연히 환자나 뭐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얼리 앰뷸레이션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CCU에서 한 4시간 내지 6시간 지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조금 걷게 한 다음에 괜찮으면 CCU에서 병실로 와서 병실 밤에 보고 다음날 퇴원 내지는 조금 그러면 이제 중환자실 하룻밤 보고 다음날 아침에 걷는 거 보고 퇴원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당연히 로우 리스크 타비 환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번들 브런치 블록이나 AV 블록 등이 원래 있었다든가 새로 생겼다든가 이런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3명 환자만 지금 넥스트 디스차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별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리자면 미니멀 스타비는 미래가 아니고 현재 지금 다 시행하고 있는 거고 미니멀 컨셔스 세데이션 펑처 하나로 LVI 페이싱하고 프로글레이드 휘모실을 쓰고 프로타민을 쓰면서 얼리 앤 세이프 디스차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임 디스차지 애프터 타비는 한국 현실에서 상당히 좀 무리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넥스트 디스차지는 지금 하고 있고 마치 PCI하고 다음날 퇴원하는 것처럼 로우 리스크 환자들에 있어서 컴플리케이션 없으면 요 표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넥스트 디스차지를 시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